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저희 강의 코틀린 프로그래밍도 벌써 4장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요, 이제 배열이라든가 범위라든가 또 어떤 루프, for나 while 같은 루프가 등장하고요. 어떤 루프 제어도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다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알고리즘과 논리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코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저희가 일단 어레이들에 대해서 한번 코틀린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레이를 잠깐 보시면요. 자, 어레이의 어떤 정의가 나옵니다. 예, 자바의 배열이 혹시 자바를 배우신 분들은 어떤 C에서의 배열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코틀린도 뭔가 어레이를 별도의 어떤 타입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이즈, 인덱스, 또 이렇게 뭐 get이라든가 set 같은 어떤 접근과 설정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또 예외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배열의 초기화가 좀 특이한 방식을 많이 코틀린이 선호하는데 이미 중국 개발자들은 많이 쓰고 있는 어떤 함수형이 사실 여기에 적용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무난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저희가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 빌더 클래스라 해서 좀 편리성 클래스가 많이 존재하고요. 또 그 배열에 관련된 어떤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들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배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프로젝트의 이름은 우리가 아직은 문법적인 것과 어떤 연습 중이니까 이렇게 어레이라는 이름 따라서 그냥 어레이 프로젝트라고 지겠습니다. 자, 어레이 프로젝트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 그냥 패키지를 항상 메인 만들고 있죠. 자, 메인 패키지에다가 어레이 메인이라는 코틀린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레이 메인 KT가 되겠죠. 자, 어레이 메인 패키지의 메인 패키지 안에 있는 어레이 메인 우리가 지금 파일에다 만들겠습니다. 자, 코틀린은요 배열이 대문자 어레이라는 하나의 타입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메인 함수에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상수죠. 이 상수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레이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 코틀린에는 이렇게 코틀린 패키지에 표준 어레이 타입이 있습니다. 어레이 타입이 그래서 자바의 어레이랑도 흡사한데 좀 약간 여러 가지 편리성이 좀 강조된 그런 어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레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아직 객체 지향 장을 우리가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OOP, 예, 그 장과 클래스, 생성자 이런 것들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아직 클래스나 타입 이런 것들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레이라는 타입을 우리가 생성하는 건데요. 코틀린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만듭니다. 만약에 어레이라는 것은 말씀을 좀 드렸듯이 흔히 같은 타입, 뭐 다른 타입도 됩니다만 흔히 같은 타입으로 일렬로 순서대로 뭔가 나열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의 묶음형이죠. 그래서 뭔가 정수라고 1, 2, 3, 4면 정수형 어레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 1.1, 1.3 뭐 이런 식으로 4.3, 3.14 하면 실수형 어레이가 될 수도 있고요. 문자라든가 문자열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타입의 요소들을 만약에 10개가 있다면 10개, 20개가 있다면 20개 이렇게 n개씩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요소를 가진다 하면 이렇게 size 2라고 어레이에다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좀 많이 어려운데요. 일단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하지만 오늘도 아직까지는 설명을 다 드리진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함수와 람다식이라고 하는 뭔가 약간 중급 내용이 후반에 나오는데 그때 가야지 이해가 갑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요 중괄호를 여기다가 쳐주시고요. 여기 컴마랑 여기 닫히기 전이죠 함수가.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중괄호에다가 최종식을 하나 그냥 0이라는 상수 숫자죠. 4바이트 정수죠. 정수로 정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여기 시계 그죠? 여기 뭔가 블럭의 시계 하나의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계 최종 결과가 어떤 리턴된 결과가 여기 두 개의 뭔가 초기값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요건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뭔가 람다식 이런 게 좀 등장하죠. 예. 함수 파라미터라는 건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다시 이게 펑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뭐냐면 n개의 배열의 요소를 요소를 가진 배열을 생성할 건데, 그 요소마다 요 함수를 적용해서 뭔가 초기화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말로는 저희가 이거를 람다식 함수라고 하고요. 또 함수를 어떤 함수의 파라미터, 인자값을 썼기 때문에 함수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걸 또 배열에서는 어떤 공장처럼 마치 초기화시켜서 내보내죠. 그래서 팩토리 함수를 통해서 배열, 어레이의 각 요소들을 초기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예, 말이 많이 어려워요. 네. 그래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라고 하는 변수에는 저희가 이렇게 어레이라고 하는데 계속 나오는 게 이렇게 꺽쇠T죠. 여러분들이 자바라든가 C샵이라든가 이런 언어들을 배우신 분들은 뭔가 제네릭이라는 걸 들어봤습니다. 물론 코틀린도 요 제네릭을 지원하는데요. 제네릭은 우리말로 타입 파라미터라고 흔히 말을 하죠. 예, 뭔가 타입 제한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요 배열은 우리가 뭔가 여러 개의 요소들을 나열한 것인데, 쭉 나열한 건데 순서 번호를 매겨서 나열한 겁니다. 근데 그 요소들의 타입, 어떤 자료형이 특정한 자료형에 뭔가 종속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int라고 하면 정수만 들어갈 수 있지 문자라든가 문자열이라든가 실수가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타입 제한하는 파라미터를 제네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타입 제한 파라미터죠. 타입 제한 인자라고도 하죠. 예, 제네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뒷장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갈 예정입니다. 예, 지금은 제가 일단은 이렇게 배열도 뭔가 타입 제한을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배열을 한번 갔다 와보죠. 이렇게 이걸 눌러서, 자, 배열을 생성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생성자인데 우리가 아직 객체지형 안 배웠다고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개의 사이즈를 요걸로 초기화한 값으로 재워라, 그런 뜻인데요. 그죠? 코틀린 패키지 어레이라는 타입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어레이 클래스가 있고 타입 제한, 제네릭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잘 모르지만 뭔가 함수 미스이라는 게 있고, 여기도 뭔가 연산자 함수 비슷하게 보이는 게 get과 set이 있죠. 일종의 배열 접근하고 배열의 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건 또 배열의 요소의 개수의 그죠, 요소의 개수죠. 총 개수죠. 그다음에 뭔가 이터레이터, 뭔가 순환해서 우리가 탐색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뭔가 코틀린 어레이의 전체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타입 제한 인자를 써가지고 한번 요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B라고 하는 요거는 우리가 배열로 타입 제한 걸어 보겠습니다. 자, 캐릭터형으로 하면은 문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문자 세 글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세 글자인데 초기값을 반드시 우리가 중괄호에다가 넣으라고 했죠. 중괄호에 뭔가 함수 리턴처럼 마지막 시계 함수처럼 최종 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캐릭터형으로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차로를 해주든지 아니면 작은 따옴표로 유니코드화된 뭔가를 넣죠. 네. 만약에 C라든가 뭐 이런 식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넓문자 같은 표현을 많이 봤을 텐데요. 물론 이것도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역/U에 유니코드죠. 예, 16진수 표현법 0000으로 하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마치 넓문자처럼 쓰이는 유니코드 넓문자죠.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밑줄 언더스코어와 문자, 밑줄 문자로 일단 초기화해서 이렇게 그냥 보겠습니다. 중괄호를 제가 안 쓰였네요. 저도 이렇게 람다식, 아직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를 다 밑줄 문자로 채워진 B입니다. 이 A라는 배열은요, 00 이런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여러분들. 이 B라는 배열은 밑줄이 3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이즈가 3짜리. 좀 이따 제가 찍어볼 겁니다. 자, C라는 한번 배열을 또 만들어 보죠. 이번에도 타입 제한 해보죠. 이번엔 정수만 가지게끔 해보겠습니다. 정수만 4개 가지게끔 해볼 건데요. 조금 특이하게 여기다가 뭐죠? 네, 널러브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물음표 널러브를 적용하게 되면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정수로 타입 제한을 하겠는데 물음표가 있으니까 널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자, 정수값은 의미가 있는 값으로 보고요. 우리가 초기값은 이렇게 널러브로 한 물음표 타입에는 널이라고 해놓으면 다 널이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널이 4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정수도 들어갈 수 있게 준비된 배열이 바로 C 배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널러블 배열도 우리가 한번 사용할 수 있겠다는 걸 아시겠죠? 자, 명시적으로 한번 타입을 어레이 타입으로 들여놓고 할 건데 타입 제한 써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해보죠. 이번에는 많이 쓰이는 스트링 타입, 큰 따옴표 스트링으로 배열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죠?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위에 있네요. array string args. 자, 아규먼트인데 메인 함수의 아규먼트리 명령 행 인자적 커맨드 라인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우리가 받아서 입력을 써왔습니다. 즉 args는 사실은 문자열로 타입이 제한된 요소들을 여러 개, n개 가질 수 있는 배열이었던 거죠. 그래서 args를 이렇게 d라는 우리가 상수에다가 배열 타입을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죠. 초기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는 사실 args랑 이제 같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즉 args도 명령의 인자 배열이라는 거죠. 문자열로 된. 자, 우리 배열은 요소의 개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개수는 사이즈라고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아까 그 사이즈들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a.siz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찍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BCD 4개니까 요걸 복사해서 제가 다 전부 다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자, ABCD 여러분 사이즈 벌써 다 아까 저희가 거기 초기화할 때 적었던 숫자가 저기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C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사이즈가 정말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BCD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요걸 눌러서 메인 함수를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ABCD의 사이즈니까요. 배열의 요소 개수입니다, 여러분들. 요소 개수요. 요 배열은 요소들이 뭐 중복되고 말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은요, 저희가 나중에 중복이라든가 어떤 구별되는 건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자, A 배열의 사이즈는 2개죠. 00 2개. B 배열의 사이즈는 밑줄 문자 3개고요. C 배열의 사이즈는 4개라고 하는데 널이 4개인 거죠. D 배열의 사이즈는 에러 나지는 않습니다. 0입니다. 왜죠? 명령의 인자가 아직 주어지진 않았거든요. 그죠? args 자체가 에러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널러블하지 않죠? 널러블하지 않은 타입으로 받아놨는데 이게 좀 조심하시고요. 하지만 사이즈가 0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 각 ABCD 배열의 첫 번째 요소죠. 요소라는 건 뭐냐면은 배열에 나열된 어떤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인데 데이터들은요, 배열은요, 0 기반, 제로 베이스 기반으로 인덱스는 색이 나죠. 0, 1, 2, 3, 4 순서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언어죠. 아주 오래된 프로그래밍 언어, 뭐 베이직이나 C나 이런 언어들도 다 대부분 다 0 기반을 쓰고 있습니다. 1 기반 쓰고 있는 언어도 있긴 있고요. 자, 자바에서도 0 기반이었죠. 코틀린도 0 기반으로 0부터 순서 번호를 매깁니다. 즉 사이즈가 2개일 때는 0, 1이라는 순서 번호가 있고요. 사이즈가 3일 때는 012, 4일 때는 0123. 즉 사이즈보다 하나 뺀 숫자까지가 0부터 그 숫자까지가 어떤 순서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값들을 먼저 찍어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값들은요. 우리가 아까 잠깐 봤는데요. get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뭔가 할 수 있다고 아까 잠깐 보여집니다. 0 기반이니까 0이라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ABC까지만 해봅시다. 왜냐면 D는 필요가 없죠. 사이즈가 빵인 거는 찍어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BC 배열만 한번 찍어보죠. 물론 명령의 인자 값을 주면 이 D의 사이즈가 바뀌니까요. 찍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0번째니까 첫 번째 요소겠죠? 첫 번째 요소들을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다 찍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A 배열은 00이니까 0이 나왔고요. B 배열은 다 밑줄 문자니까 밑줄 문자 나왔습니다. C 배열은 널이 4개니까 첫 번째 요소도 널이네요. 그죠? 이렇게 get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 get이라는 게 아까 저희가 잠깐 여기 배열을 찾아가서 봤었죠. 이렇게. get 함수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funny 함수죠. 펑션. set도 있었네요. 자, getset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을 점들. get은 참조요, set은 설정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객체 지향 가서도 getterset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get과 set은 사실 뭐 getterset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건 연산자 함수입니다. 일종의. 배열에는요, 좀 특이한 연산자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모르고 막 써봤는데요. 이번에 좀 자세히 더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A라는 배열에 우리가 값을 참조해 봤는데, 이번엔 값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할당하는 거죠.
get을 봤는데 set을 쓰겠습니다. set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인덱스 순서 번호에다가 값을 넣는 거죠. 왜냐하면 배열은 순서 번호를 지정해야지 그 요소가 대체돼서 새로운 값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0번째 위치에다가 새로운 값을 넣는 것이죠. 정수니까 정수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네요. 자, A 배열은 타입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그냥 33 정수 한번 넣겠습니다. 이렇게. B라는 배열에도 역시나 또 0번째였는데 밑줄이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대문자 A를 한번 넣어보죠. 65라는 유니코드 가지고 있죠. 아스키 코드 마찬가지입니다. 자, set을 해가지고 하는데 C는 널러블한 정수죠. 0번째에다가 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23이라고 하는 정수값을 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값을 찍어보겠습니다. 값을 찍어보는 건 이 get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set도 있고 get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걸 그대로 써도 물론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한번 실행해보고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set을 한 다음에 get을 3번 했죠?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33, A, 1, 2, 3 한 게 그대로 이렇게 다 나오죠? 네,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get이 있는 게 아니라 즉 연산자라 해서 get셋이 사실은 배열에서요. 요렇게 브라켓이죠. 브라켓. 이 브라켓 가로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브라켓 가로에다가 어떤 순서 번호, 정수 번호를 0부터 큰 숫자를 0부터 하나씩 늘려간 숫자를 넣으시면요. 그 순서 번호에 있는 배열의 요소를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쓰면 값으로 접근이고요. 우리가 세팅도 물론 셋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덱스 번호를 그냥 순서 번호를 이렇게 브라켓에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죠. 네, 이거 한번 우리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고쳤는데요.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네, 완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33, A, 123이죠. 즉, get으로서 이렇게 한 결과랑 이렇게 브라켓을 쓴 결과랑 똑같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연산자 오버로딩까지 배워야지 이게 완전히 이해가 가는데요. 코틀리는 이런 식으로 getset 함수가 사실 배열에서 이렇게 꺽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켓 꺽쇠가 여러분들 브라켓인데요. 코틀린에는 get 함수랑 set 함수 뭔가 연산자 오버로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참조나 설정이죠. 자, 요 설정들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설정 한번 바꿔볼까요? 네. A의 0번째 요소에다가 이번엔 55를 넣을 거고요. 이번엔 B의 0번째 요소에다가 이퀄, 이 할당 기호죠. 오른쪽의 최종 결과가 식이든 뭔가 다 아무튼 함수든 다 연산 결과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값으로서 여기에 타입이 맞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B의 0번째니까 0번째 요소는 뭘까요? B는 차례형으로 타입 제한되어 있죠. 밑줄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대문자 A였죠? 이번엔 대문자 B로 바꿔봅시다. 자, C는 널러블한 인트였는데요. 우리가 C에는 뭘 넣을까요? C에는 456대강 넣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죠. 네, 이렇게 잘 바뀌어 있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네. 자, get과 set이 잘 이렇게 브라켓을 통해서 연동이 잘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set을 통해서 우리가 배열의 인덱스 번호에다가 값을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를 표현을 한다면 set은 일종의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덱스 번호의 배열의 값이 할당되는 이런 게 바로 set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잘 알아봤고요. 이제 한번 예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